안녕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뒷부분 마지막을 싹 한꺼번에 영상 하나에 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교우위, 절대우위 거기까지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뒷부분 무역이 점점점 확대가 될 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거 몇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거기 보이는 것처럼 무역이 확대되면 좋은 점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다양한 상품, 질 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삼성 그 핸드폰과 애플사의 핸드폰 더 새로운 뭐 기능들을 추가해야 되고 뭐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규모의 경제라고 써놨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약간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생산량을 늘리면 어느 선까지는 어쨌든 평균 생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양을 늘리면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그래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새로운 기술의 전파, 문화교류 활성화, 뭐, 한 번씩 읽어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꿈틀꿈틀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다른, 이미 발전한 다른 나라의 산업과의 경쟁에서 게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치 산업, 우리가 따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그쪽에 많이 의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경제 불황이거나 뭐 석유값이 올랐거나 이랬을 때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요동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업이나 빈부격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장단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금융자산과 자산관리거든요. 아마 이 오늘의 강의 중에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다양한 금융자산 있죠.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금은 지금 뭐 그 알뜰한 친구들은 하나씩 통장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돈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넣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빼 쓰는 요구불 예금이 있고, 그다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저축성 예금. 그러니까 목돈 내가 한 500만 원 생겼다. 그럼 500만 원을 딱 맡겨두고 뭐 이제 찾을 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찾는 그런 저축성 예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금이고요.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으로 이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삼성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투자한 대가로 배당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내가 수익을 남기는 이제 그런 걸 주식이라고 하죠. 채권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발행 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이라는 거. 얘네들이 야, 나중에 내가 이 정도의 이자까지 쳐가지고 줄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발행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자산관리 원칙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자산관리 원칙을 볼게요. 아래 먼저 자산관리 원칙 하면 세 가지를 딱 떠올려야 돼.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아주 중요해요. 안전성은 그 원금을 지킬 수 있느냐, 손실 가능성이 적냐, 뭐 이런 것을 안전성이라고 하고요. 수익성은 얼마만큼 내가 이 원금을 뻥튀기 할 수 있느냐. 이제 안전성과 수익성은 보통 반비례하죠. 안전하면 수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으면 안전하지 않죠. 그리고 유동성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빨리 그 돈을 이렇게 융통해서 쓸 수 있느냐, 유통할 수 있느냐,
바로바로 돈이 내 손에 쥐어줄 수 있느냐, 이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관리 3원칙.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자산이 예금일 텐데, 이거는 내 원금이 사라질 확률은 거의 없죠.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긴 한데, 우리가 예금 이자를 생각하면 이건 뭐 물가 상승률 대비로 거의 뭐 손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닥 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다. 원금은 확실하게 보존이 된다. 근데 주식은 이거는 약간 한탕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벌면 큰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엄청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익성은 높지만 원금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3억 다 까먹을 수도 있죠. 안전성이 낮아요. 매우 낮죠. 그리고 채권은 예금하고 주식이 약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금보다 안전성은 낮지만 예금보다 수익성은 높고, 주식보다 안전성은 높고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고, 그 가운데 걸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금융자산 3가지하고 자산관리 원칙 3가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의 3가지 원칙을 잘 기억을 해서, 아, 내가 돈 있을 때 어떤 한 군데에 몰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금융자산이 성격을 다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분산 투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런 격언도 있을 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한 바구니에 담으면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다른 바구니에 분산 투자를 해야만 그것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격언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책에 그래프와 함께 나올 거예요.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 설계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는 소득이 많고 소비가 적고, 어떤 단계는 또 그 반대고, 그래서 각각 어떤 식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그것들을 고려해서 좀 참고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책과 함께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언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언제 지출이 많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쫙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설계하는 거. 뭐 이제 말장난인 것 같은데, 재무 설계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아래 미션 간단하게 풀어보고요. 그 뒷페이지에 몇 문제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 거기까지 다 채워오면 되겠습니다. 네, 썼습니다.